왜 한예종에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분명히 한예종에서 중점적으로 이제는 보고 싶어서 이거를 뽑았는지 저는 대략적으로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청혼이라는 희곡은 제가 또 러시아에서 또 졸업작품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 책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알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추보코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로모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등장인물에 대한 또 디테일한 성격 창조나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피 연기학원 원장 전경배입니다. 왜 모든 학교에서 항상 안톤 체홉을 지정희곡이나 혹은 자유연기로 많이 선택을 할까요? 혹시 안톤 체홉 작품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톤 체홉은요 총 540개의 희곡을 적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희곡으로는 이제는 세자매, 갈매기, 바니 아저씨, 벚꽃동산 이렇게 4대 장막극을 이바노프까지 이제는 장막극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장막극은 후기 때 쓰여진 작품이에요. 1890년대 이제 형이 이제는 돌아가시고, 친형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좋아했던 친형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할린 여행으로 가게 되면서 삶의 본질적인 이제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바노프와 갈매기가 탄생이 됐는데, 그 뒤로 이제는 장막극들이 탄생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는 많은 희극들이 오히려 출판이 되었습니다. 보데빌도 되게 많이 썼고요. 청혼은 러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정말로 인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우선 그러면 등장인물에 대해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러시아 희곡을 읽으면 이 이름이 길기 때문에 정말 이름 때문에 이 희곡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스테판 스테파노비치 추부코프라고 하는 시골 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딸인 나탈리아 스테파노브나, 파밀리아까지 하면 추부코바. 근데 이건 어려우니까 이제는 아마 이 역할을 남자 학생들은 되게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반 바실레비치 로모프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35살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일단은 특징을 갖고 있다면은 로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반 바실레비치 로모프라고 하는 이 35살의 이 청년의 경우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으니까 청년의 경우에는요 덩치도 좀 있어요. 살집도 있고, 여기 희곡에서 보면은 좀 덩치도 있고 살집도 있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고, 류마티즘에 되게 성격도 급하고, 기본적인 이제 성격이나 이제 어떤 건강 상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좀 뭔가 진짜로 몸이 아파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풍자의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이 안톤 체홉의 희곡에 제가 분석하는 팁, 혹은 여러분들이 안톤 체홉 희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알아두면 꼭 좋은 점들을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듣기 좀 어려운 그런 지식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청혼이라는 거는요 하락제르 코미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락제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요 성격, 기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희곡은 인물의 캐릭터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 캐릭터 코미디라는 거예요. 스테판 스테파노비치 추부코프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추부코프라는 이 뜻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추북이라는 거는요 산양, 그러니까 사냥, 헌트가 아니라 산에 사는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에 사는 양이 어떤 뜻이냐면,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엄청나게 고집이 센, 그리고 고집이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거를 다 하는 캐릭터, 이런 사람들을 사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에 사는 양, 고집이 엄청 세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추부코프는요 그런 사람을 풍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 중에서 성격이 엄청나게 고집스럽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테판 스테파노브나 추부코프, 자신의 딸도 어떻겠습니까? 딸도 똑같이 성격이 엄청나게 강하고 사냥 같고 고집스럽고, 아빠보다 심하면 심했지 약하진 않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반 바실리에비치 로모프. 이 로모프라는 이름에도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알고선 이 희곡을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로모프라는 뜻은요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부수다.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부셔요. 부시지만
이 부셔지는 편이지 누군가를 부실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또 속 안에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는 뭔가를 굉장히 강하지만 꼭 결국 당하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35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고 청혼을 하려고 하고 연미복까지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뭔가 소극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당장 청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되게 소극적이지만 되게 자존심은 세고 또 성격은 굉장히 급하고 또 몸은 굉장히 그 심신미약한 그런 캐릭터가 바로 로무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나탈리아 이제 스테파노브나 이제 추부코바라고 하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뭐 희곡에서 보면 나와 있듯이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미복을 입고서, 그리고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집과 집 사이가 엄청나게 멉니다. 특히나 그 지주라면은 우리나라처럼 뭐 100평, 200평짜리 집을 갖고 있어 부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막 10만 평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 사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과 그의 어떤 이웃은 달라요. 가까운 친구지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오려면 정말로 아주 마차를 타고서 먼 길을 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남자가 연미복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뭐 청혼하거나 특히나 그런 사람들은요 연미복을 매일 입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 우리 집까지 연미복을 입고 왔는데 청혼을 하러 온지 몰라요. 그냥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정말 멋쟁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청혼을 하러 온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앞에 보이는 것만 먹고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뭔가 고집은 세지만 약간 멍청한 그런 귀족을 풍자를 하는 그런 여자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서 콩을 미리미리 수확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썩을 게 걱정이라고, 쉽게 말해 성격이 너무너무 막 급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를 이제는 보통 우리가 잡을 때는 성격이 급하고 이제는 뭔가 이제는 그런 어떠한 좀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약간 말괄량이 이런 캐릭터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좀 더 재밌게 지겠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귀족 출신의 이제는 굉장히 뭐 욕심도 많고 자기 지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는 그런 산양 같은 그런 남자다. 뭐 이제는 결혼을 하러 왔는데 이제는 싸우면은 중재를 시키고 빨리 눈치를 봐서 뭔가 이들이 잘 못한다 하면은 더 청혼 쪽으로 이끌려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중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또 그 청혼하러 온 그 자기 예비 이제 사위와 막 싸우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청혼을 하러 왔는지 알고 있지만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 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격 때문에 다 부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안톤 체홉의 하락시르 코미디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선 희곡을 보고 또 연기를 해야지만 더 재밌는 이 안톤 체홉이 쓴 이 희곡의 숨겨진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이런 거를 봤을 때 왜 한예종이 지정희곡으로 청혼을 했는지 정확히 알 것 같은 거예요. 정확한 캐릭터 분석과 이 완벽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시생이 어떤 부분에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이거를 공부했을 때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는지 완벽한 이게 어떠한 그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이 입시생들에게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교과서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전 생각을 하게 돼요. 나탈리아라는 여자에 대한 감정을 메인 키워드로 잡는다면 저는 뭐 행복이나 혹은 분노,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 아니면 뭐 행복 이제 그런 느낌을 잡는다면 컨셉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푼수처럼 재밌는 느낌도 있겠지만은 되게 우아한 느낌도 줄 수 있고요. 오히려 되게 청순한 느낌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컨셉과 꼭 뭐랄까 메인 키워드 감정은 똑같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반된 느낌에서 나오는 컨셉과 그 메인 감정의 그런 캐릭터도 전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무프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여기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이제 부수다, 류마티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연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하게 재밌어요.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보단 진짜로 막 더 강하고 더 진짜로 막 자기가 부서질 정도로 더 강한 그런 캐릭터를 하는 게 좋은데, 뭐 컨셉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막 딱 보기에 막 되게 시크하고 멋있는 느낌에서 그런 느낌을 해도 괜찮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느낌에서 해도 괜찮고, 혹은 되게 약간 좀 뭐랄까 어리숙한 느낌, 약간 사람 좋아 보이는 느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셉과 메인 감정은 꼭 너무 뭔가 약간
방향성이 일치하게 잡는 것도 재밌지만은 입시라고 하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진 어떤 경쟁 체제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어떠한 그런 경쟁력으로 갖고 가기에는 컨셉과 감정을 여러 가지로 저는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줄거리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로모프라고 하는 35세